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광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천당제약이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6%가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또 갔다가 다시금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뉴스가 나와 주었죠. 그 부분 정확하게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응원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되니까 꼭 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특허 소송에 당했다라고 2시 51분에 발표가 됩니다. 리제레논과 바이엘 특허 침해에 대한 제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제조 사용 판매 금지를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차단 후에 해외에서도 특허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제레논과 바이엘에서 지난 1월에 삼천당제약과 옵투스 제약의 자사에 대한 특허 침해를 했다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두 회사가 또 다른 특허 2건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명령을 받은 법원에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송에 대해서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송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다? 당연하게 파트너사, 그러니까 캐나다의 파트너사인 아포텍스가 이미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선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판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나온 얘기가 왜 지금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의구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실 장중에 제가 이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바로 전달을 드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 자료들까지도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 털리면 안 됐단 말이죠. 오늘 같은 날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우리가 삼천당의 제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제가 했죠. 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 드는 건 아닙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보여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번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요청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 나오면은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한 후에 입장 승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 전에 탐방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올려드렸을 때 하나를 기재를 안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리제론의 반기 보고서에 한국이 피소된 것으로 나오고 4개 중에 3개는 이미 만료된 특허입니다. 그리고 1개는 잘 안 찾아지던데 문제가 없는 특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사실 3개에 대해서 만료되어서 형식적인 소송으로 생각이 된다. 1개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캐나다, 한국 모두 승인 직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송이 걸리는 거는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정말 10월달, 왜 하필 1월달이랑 5월달에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10월달이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자분이랑도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악의적인 기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오기 전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나오기 전 매수 타이밍. 자, 보시는 것처럼 에스페스도 그렇고, 에스페스 IRB 승인도 그렇고, 아일라 시밀러 국내 품목허가도 10월달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시기열이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왜 10월달에 이러한 기사가 나와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을까? 하락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떠올려 보면은 당연하게 누군가가
저가에 매수를 하고 싶어서 악의적인 기사를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리해야겠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리해야겠다. 손절을 하십니다. 손절을 계속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당연한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피소는 사실이고 다만 청구항들이 만료된 특허라는 것을 관계자분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사인 삼바의 이 제품은 문제없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경쟁사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줄 더 기재하기 위한 소송,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소송인데 곧 회사 측에서 삼천당 제약 측에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요, 해결이 되고 또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국내 품목 허가 승인에 대한 11월 30일 날 접수를 했던 국내 품목 허가 승인에 대한 부분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관계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오늘의 하락은 누구에겐 기회였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라고 매수하셨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팔진 말았어야 돼.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삼천당 제약 10월 8일 날 누가 매수했죠? 제일 많이 매수했던 거는 이제 개인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모펀드에서. 자, 우선은 창구적으로 보자고요. 창구적으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래에셋 수량으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 키움증권, 그리고 토스증권은 없습니다. 미래에셋은 당연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곳이죠. 키움증권이 가장 이용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누가 매수해서 미래에셋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오히려 기회다라고 포착을 해서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투신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죠? 사모펀드에서도 만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소식들은 앞으로 무언가가 나올 때, 한마디로 요때죠, 요때.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해서 보여드리면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10월달 한마디로 시계열이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낚이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하게도 지금 13만 원에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것은 위험합니다. 불안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추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하락 추세는 이미 깨졌고 자리는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하게 조정세 보이다가 뉴스 나오면 다시금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보유를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텍스트로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브리핑 자료들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히든 종목,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나는 종목들로 편성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계좌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1번 링크에다가
들어가셔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정보방 입장 요청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면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나서 입장 요청한 거 승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브리핑을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